한국 금융의 중심지이자 정치 1번지, 서울의 맨하탄이라 불리는 여의도. 이 도심 한가운데 천연기념물 323호 황조롱이가 둥지를 들고 알을 낳았다. 이들의 출현이 오늘 도심 생태계에 던지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인가? 긴장스런 날갯짓. 한 장소에 높이 떠서 목표물을 주시하는 황조롱이의 정지 비행은 어딘가에 먹잇감이 나타났다는 뜻이다. 맥과에 속하는 황조롱이의 사냥은 빠르고 정확하다. 언뜻 보면 빈손인 것 같지만 조금 전 그의 발밑에선 분명 한 생명이 희생됐다. 순식간에 이루어진 황조롱이 부비의 먹이 전달식. 황조롱이는 쥐나 작은 새를 주식으로 하는 맹금류다. 지난 3월 여의도 광장 아파트로 날아든 황조롱이 부부는 이곳 목욕탕 환기구에 터전을 잡았다. 그리고 그들은 이 좁은 공간 안에 5개의 알을 낳아 부화시켰다. 보송보송한 지풀이나 나뭇가지 하나 없이 차갑고 딱딱한 콘크리트 바닥 위에서도 새끼들은 그저 건강하다. 이들의 둥지에서는 끊임없이 새털들이 날아든다. 뜻하지 않게 목욕탕을 전세놓게 된 정수경 씨. 그녀에게 이들 가족은 처음엔 귀찮은 손님으로 찾아왔다. 막 지저분하게 많이 날랐는데 또 제가 비염도 있고 그래서 지저분하다고 생각은 했는데 자주 들여다보고 그러니까는 그렇게 뭐 지저분하다는 느낌보다 또 하루하루 커나가는 걸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그저 빨리 커서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냥 떨어지면 닦고 또 들여다보고 또 닦고 그냥 그렇게 했죠 뭐. 알을 낳고 새끼들을 키우는 동안 암컷은 몸이 비대해진다. 이 기간 동안은 사냥을 나가지 않기 때문이다. 이 시기 암컷과 수컷의 역할은 뚜렷이 분리된다. 암컷이 둥지를 지키며 새끼들을 돌보는 대신 수컷은 먹잇감을 구해 날라야 한다. 종족 번식의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도 수컷 황조롱이는 이 도시 빌딩 숲속에서 어떻게든 먹이를 구해와야 한다. 그렇다면 수컷 황조롱이는 이 도시 어디에서 먹잇감을 구해오는 것일까? 여의도 셋강 생태공원. 언제부터인가 이곳에 새들이 날아들기 시작했다. 지난 4월 새끼를 부화한 흰뺨 검동오리 가족은 셋강 생태공원 토박이들이다. 그 부모 세대 때부터 이곳에서 나고 또 자라고 있다. (4월에서 5월) 사이 이곳에서도 본격적인 새들의 산란이 시작된다. 포란 중인 암컷을 엄호하기 위해 수컷 청동오리는 경계 근무를 선다. 도시 한복판에 날아든 희귀새들.
그러나 이들은 결코 보기 위해 길러지는 관상용 새들이 아니다. 이 우아하고 평화로워 보이는 풍경 뒤에는 먹고 먹혀야 하는 치열한 생존 논리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한가로이 먹이를 찾고 있는 이 꾸엉의 머리 위로 만약 황조롱이가 나타난다면 순간 새강의 생태계에는 살벌한 긴장감이 감돌 것이다. 이렇게 작은 새들에서부터 갓 태어난 어린 새들, 그리고 들쥐에 이르기까지 이 모두가 황조롱이의 먹잇감이기 때문이다. 황조롱이는 현재 새강 생태공원의 최고 권력자인 것이다. 거칠 것 없는 강자의 비행은 여유롭고 자신감이 넘친다. 오늘도 어김없이 수컷 황조롱이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다. 이제 수컷으로부터 전달된 이 먹잇감을 새끼들에게 고루 분배하는 것은 어미 황조롱이의 의무이자 권리다. 고기를 찢어 먹일 수 있는 능력은 암컷에게만 발달돼 있다. 새끼들이 한창 커야 하는 이 시기, 만약 암컷에게 사고가 생기면 황조롱이 번식은 매우 어려워진다. 도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먹이터의 확보가 필수 요건이다. 도시의 새들은 먹잇감을 구하기 위해 여의도 새강 생태공원으로 날아든다. 물고기를 잡아먹기 위해 인근 밤섬의 새들까지 이곳으로 원정을 온다. 그렇다면 여의도 새강 생태공원에는 어떤 물고기들이 얼마나 살고 있는 것일까? 현재 이곳에는 약 10종의 물고기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곳에서는 비교적 수질 오염에 강한 메기나 붕어 이외에도 깨끗한 물의 지표종인 버들치, 참붕어, 납자루 등도 발견되고 있다. 붕어를 제외한 모든 어류는 한강 본류에서 모여든 것들이다. 그만큼 새강의 수중 환경은 건강한 것이다. 여의도 새강 생태공원. 새강 생태공원은 여의도 남서쪽에 자리 잡은 5만 5천 평의 작은 녹지 공간이다. 이 생태공원이 조성된 것은 지난 97년 10월. 한강 종합개발에서 제외된 채 방치돼 있던 땅에 자연 하천 공법을 이용해 물을 끌어들이고 생태 연못을 만들고 인공습지를 조성했다. 인간과 자연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었다. 2년이 지난 지금 사람들은 이곳에서 건조한 도시 풍경과는 전혀 다른 도시의 새로운 모습과 만나고 있다. 자연 생태 공간을 만들어 보려던 인간의 노력이 도시의 풍경을 조금씩 바꿔놓기 시작했다. 풍경뿐만 아니라 기대 사는 생명도 돌아오기 시작했다. 여의도 새강 생태공원은 과거의 하천변 개발 방식과 달리 진행되었습니다. 하천변에 도로를 내고 고층 아파트를 짓고 고수부지처럼 인간의 놀이공간을 만드는 방식과는 달리 야생 생물들이 편안하게 와서 살 수 있는 곳으로 조성하였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자연 환경과 사람의 생활 환경이 조화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버려졌던 땅에 물고기가 모여들고 새들이 다시 날아들 수 있게 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한 일은 서식처와 산란처를 만드는 것이었다. 콘크리트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곳은 실제 시골의 작은 연못을 연상케 한다. 자연 호환으로 만들어진 호수 주변에선 풀들이 자라고 그 수초를 따라 생명체들이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낸다. 수초에 숨어 사는 생명체들 때문에 또 다른 생명체들이 모여든다. 현재 이곳에는 새들의 먹잇감인 참개구리의 개체 수가 증가하고 있다. 참개구리의 개체 수 증가는 새들의 유인책이 되고 이것은 결국 먹이사슬의 다양화라는 결과를 낳고 있다. 주로 참개구리는 시골의 논두렁이나 논가에서 생활을 하고 살고 있는데 이 도심 한가운데서 이런 데서 알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은 이 조건이 보통 저습지라든가 물이 맑고 깨끗한 데서 살고 있는데 여기도 점점 개구리가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춰져 갖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조건이 계속 진행이 되면은 개구리 숫자도 늘어나고 우리가 이런 도심 한가운데서 개구리 울음소리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인천 앞바다 만조시 이곳에서는 한강물이 역류하면서 산란기 어리들이 생태연물까지 거슬러 올라오는 현상들을 자주 볼 수 있다. 지금 이곳에선 산란기를 앞둔 잉어들의 산란 전 행동이 한창이다. 암컷 한 마리에 여러 마리 수컷들이 따라붙으며 구애를 한다. 제한된 공간 안에 가둬놓고 기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조건에 따라 외부와의 출입이 가능하다는 점, 이것이 바로 여의도 새강 생태공원이 갖는 또 하나의 특징이다. 간혹 만조 시간을 잘못 맞춰 늦게 도착한 녀석이 있다 해도 누가 나서서 도와주지 않는다. 그것 자체가 자연의 리듬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누군가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익숙해진다는 뜻이다. 인간과 더불어 살기 시작한 황조랑이는 이제 더 이상 인간이 내는 소리에 반응하지 않는다. 그 소리들에 적응해버린 것이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죠. 그래서 쟤네들이 자극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너무너무 들여다보고 싶고 궁금하고 해서 구멍도 조그맣게 뚫어서 그러니까 한 사람만 볼 수 있게 해놓고 들여다보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쟤네들도 그걸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냥 알아서 이렇게 자꾸 들여다보고 톡톡 두드려보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는 뭐 괜찮은 듯이 그냥 서로 그렇게 적응해 가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사는 것 같아요. 자신이 익숙해진 생활 공간. 황조롱이는 이제 이것을 자신의 고유 영역으로 생각한다. 고유 영역 범위는 대개 둥지로부터 반경 500m에서 1000m에 이르는 넓이. 황조롱이는 그 범위 안 어딘가에 먹이 저장고를 마련하고 사냥을 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르는 만일에 대비한다. 이러한 먹이 저장 습성은 맥과 맹금류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이다. 고유 영역 안에서 이들은 사냥의 독점권을 가지려 한다. 자신의 영역 안에 누군가 침범한다면 즉각적인 반격에 나선다. 또 다른 황조롱이가 생태공원을 침범했다. 도시의 먹잇감이 제한돼 있는 한 이러한 영역 다툼은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오늘 생태공원을 침범했다 쫓겨온 황조롱이는 새강 건너편 LG 빌딩의 둥지를 틀고 있었다. 쫓겨나면서도 먹잇감은 끝내 포기하지 않았다.
지금은 이들 부부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뒤늦게 산란을 시작한 이들은 6개의 알을 낳아 이제 막 1개가 부화된 상태다. 앞으로 계속 태어날 새끼를 키우려면 먹잇감이 확보돼야 한다. 그래서 자신의 고유 영역을 넘어 새강 생태공원까지 침범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이 생태계공원 이쪽 그 공원 쪽이 아주 그 먹이가 굉장히 풍부한 걸로 한번 가봤더니 그쪽이 참새하고 쥐하고 하여간 새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그래가지고 주로 그쪽에서 먹이를 다 잡아오는 걸로. 6개의 알들이 부화되는 속도는 제각기 다르다. 알 낳은 순서가 다르기 때문이다. 모든 알들이 부화해 나올 때까지 어미는 계속해서 포란을 한다. 드디어 2번째 알이 부화되기 시작했다. 새끼가 알을 깨고 나오기 시작하면 어미는 알 속에 들어있던 분비물과 껍질을 깨끗이 먹어치운다. 천적에게 냄새나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했던 조상들의 야생 습성을 도시에 적응해서 살고 있는 지금까지 이들은 잊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새끼들이 부화되고 또 자라는 한 순놈 황조롱이의 사냥은 계속돼야 한다. 먹이가 부족한 이곳에 터전을 잡은 이상 영역 싸움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는 또다시 새강 생태공원 영역으로 침입할 것이다. 여의도 황조롱이들의 사냥터인 새강 생태공원에 여름을 재촉하는 비가 내렸다.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이면 어미 황조롱이는 근심에 쌓인다. 비 오는 날 먹잇감 찾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남편을 기다리다 못한 어미 황조롱이는 저장고 쪽으로 날아간다. 이런 날에 대비해 먹이를 비축해두는 것이다. 비를 머금은 여의도 새강 생태공원의 식물들은 그 푸르름을 더한다. 이런 날 여의도 새강 생태공원은 도시 속에서도 도시가 아니다. 흰뺨 검동오리 가족들도 이제는 제법 색깔이 짙어진 새끼들을 이끌고 오랜만에 나들이에 나섰다. 비개인 오후, 도시의 하늘은 더욱 청명하다. 순놈은 어렵사리 먹잇감을 구해왔는데 늘 기다리던 장소에 암놈이 보이지 않는다. 왠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사고였다. 어미가 잠시 외출한 사이 둥지 아래로 새끼 2마리가 떨어져 죽은 것이다.
집을 비웠던 어미가 돌아왔다. 이렇게 두 마리의 새끼를 잃었다. 자신의 외출을 후회하기라도 하듯 필사적으로 새끼들을 안으로 밀어넣는다. 이제 어미는 처음 알을 포란하듯이 날개 아래 새끼들을 안고 꼼짝을 않는다. 순놈 황주렁이는 둥지 주변을 떠나지 못한 채 모두 많이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시간의 변화가 자연의 색깔을 바꿔놓았다. 시간은 상처를 치유하는 마력을 지녔다. 지난날 사고에 대한 기억을 뒤로 한 채 새끼들은 이제 점점 제 부모의 모습을 닮아간다. 날개 밑이 근지러운 듯 양날개를 펼쳐 보이고 보송보송했던 털 대신 용맹스런 매의 깃털이 돋기 시작한다. 맹금류의 상징인 부리가 어느 정도 단단해지면 이때부터는 제 스스로 먹이를 먹어야 한다. 이 단계에서 혼자 먹이를 먹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한다. 이것도 생존 경쟁 훈련 중에 하나다. 이쯤 되면 이제 어미도 다시 사냥을 나갈 때가 됐다. 그러나 날아오르기가 예전 같지 않다. 얼마 가지 않아 다시 내려앉고 말았다. 새끼를 키우는 동안 몸이 너무 불었던 것이다. 이제 새끼들 나는 연습을 시키면서 어미 스스로도 나는 연습을 해야 할 것이다. 몸이 예전처럼 말을 듣지 않는 모양이다. 어미 황주렁이가 새끼들을 길러내는 동안 셋강 생태공원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 사이 이곳에는 5월이 찾아왔고 5월은 이들에게도 생명력 넘치는 계절이다. 이때쯤 모든 생명들은 제 짝을 찾아 나서고 또 꽃을 찾아 벌나비가 모여든다. 한 달 전 산란한 참개구리 알은 이제 막 알에서 깨어나 올챙이로 변모해 간다. (4월) 말부터 알을 포란하고 있던 흰뺨 검둥어리 둥지는 어떻게 됐을까? 아직껏 부화되지 않은 둥지를 지키다 어미는 잠시 자리를 떴다. 충실하지 않은 순놈을 대신해 가끔 먹이를 구하러 물가로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어미가 잠시 둥지를 비운 사이 결코 초대한 적이 없는 불청객이 찾아들었다. 훔쳐가는 자의 초조함도 없이 몰래 가져가는 불안함도 없이 족제비는 너무도 능숙하고 자연스럽게 둥지를 털기 시작한다. 들쥐의 천적이며 새알뿐만 아니라 새까지도 공격할 수 있는 족제비. 이 녀석은 엄청난 폭군이다.
현재 이곳의 최고 권력자로 군림하고 있는 황조롱이의 강력한 라이벌인 족제비가 이곳에서 촬영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도시 한복판에 조성된 이 생태공원에 어떻게 족제비가 출연하게 됐을까? 그것은 좀처럼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이다. 족제비는 과거에는 상당히 아무데도 많았는데 6.25 때 이제 미군에서 프라톨이라는 이 강력한 살처제가 들어왔거든요. 이 쥐를 먹고 죽은 게 다 흩어진 걸 족제비가 먹고 한때는 거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액강 여기에는 생태계가 이제 살아나니까 족제비가 먹고 살 수 있는 이러한 먹이들이 많이 줄었다고 봐야 되겠죠. 족제비의 번식기는 4, 5월. 대개 2마리에서 10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이 시기에 새 둥지를 공격해 9개의 흰뺨 곰동아리 알을 모두 훔쳐간 것을 보면 이 족제비도 이곳 어딘가에 둥지를 틀고 새끼를 기르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이제 이 족제비 가족의 출연으로 새강 생태공원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어디서든 강자가 먼저 먹이를 차지한다. 이 평화로운 풍경 뒤에는 살벌한 생존 경쟁의 논리가 숨어 있는 것이다. 도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먹고 먹히는 생존 경쟁. 그 생태계의 팽팽한 긴장감이 이 도시를 살아있게 한다. 오늘도 어김없이 도시의 일상은 시작된다. 언제부터인가 남다른 하루를 시작하려는 사람들이 하나둘 이곳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사람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이 자연은 결국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시각 황조롱이 가족들은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고 있을까? 아무런 경계심도 없이 새끼들은 이제 둥지 밖 또 다른 세상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일로 와봐. 어미 소리 흉내를 내려 또 못하겠더라. 아니야, 가지마, 가지마. 이리 와. 어디. 딱. 이야. 이들이 경험하게 될 바깥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수컷 황조롱이의 멋들어진 시범 비행. 이제 자랑스런 아버지를 따라하는 일만 남았다. 그렇게 날아 곧 이 새강 생태공원으로 날아들 것이다. 이곳에 날아드는 어린 새들을 언제라도 맞아줄 듯이 넓은 초지가 펼쳐져 있다. 이것은 그들의 훌륭한 서식처가 되고 사냥터가 될 것이다. 그리고 도시 아이들은 가까운 곳에서 자연을 배운다. 이렇게 주로 산에 있는 거예요. 마땅히 자연과 만날 장소를 찾지 못했던 도시 아이들은 그나마 이 작은 공간에서 흙냄새를 맡고 풀냄새를 맡는다. 사람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이 공간은 새들만 모여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만남의 장소가 되기도 한다. 자연과 사람이 만나고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과 사람이 또한 만난다. 그러나 이 공간이라고 해서 완벽한 것은 아니다. 다른 풀들은 깨끗한 반면 소리쟁이에만 곤충들이 잔뜩 꼬여 있었다. 대체 이곳에는 어떤 곤충들이 얼마나 살고 있는 것일까? 곤충 유인 트랩을 설치해 알아보기로 했다. 유인 트랩의 재료는 곤충들이 좋아하는 썩은 고기. 하루가 지난 뒤 곤충들이 모여든 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잔재물이라고 하는, 즉 식물이 죽어가지고 떨어져서 생긴 그러한 토양 위층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구성자들은 다 갖춰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20개 정도의 컵 트랩을 묻었는데, 유인 트랩을 묻었는데, 이러한 종들이 나타나는 건 약 5개 정도밖에 해서 안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빈도는 굉장히 낮다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개체 수도 자연계에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실험할 때 나오는 개체수가 굉장히 적고요. 예쁘게 가꿔진 정원이 아니라 잡초들까지도 온당이 제 몫을 차지하고 있는 자연 초원. 그러나 그 속에 살고 있는 곤충의 세계는 아직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의 다양성 면에서나 생태계 고리의 건강성에 있어서나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렇다면 생태공원 옆 새강 끝자리에 자리 잡은 자연 습지는 과연 어떨까? 혹시 그 속에 새강 생태공원의 과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숨어 있지는 않을까? 이곳에는 무엇보다도 수상식물들이 무성하다. 그 식물들이 바로 곤충들의 산란처가 된다. 교미 후에도 보호 차원에서 암나물 곁에 오래 묶어두기로 유명한 아시아 실잠자리. 이들도 이 수초들을 지지대 삼아 물속에 알을 낳는다. 지지대를 삼을 만한 수초가 없는 지역에 알을 낳아야 할 경우에는 수컷의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계속 날개를 팔랑거려 암컷의 균형을 잡아줘야 하기 때문이다. 간혹 수초도 없고 수심도 깊은 곳에 알을 낳을 때는 좀처럼 볼 수 없는 진풍경이 연출된다. 알을 낳은 후 암컷과 수컷이 비장하게 물속에 가라앉기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너비 수초 사이에서는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이제 그 수초들 사이에서 알이 부화되기만을 기다리는 늑대거미. 모성애가 강하기로 유명한 이 녀석은 평소에도 늘 이렇게 알집을 이고 다닌다. 수평으로 집을 짓는 갈거미는 해충들의 천적이다. 옛날 논에서 살충제를 대신했던 갈거미의 출현은 이 지역 먹이사슬의 건강함을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 거미가 이곳에 산다는 것은 이 지역에 그만큼 곤충들이 많다는 뜻이다. 한편 이곳에서는 온난 기후대 측정 지표인 기생왕거미가 발견되기도 한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이라는 학자들의 추측이 나오고 있다. 곤충의 산란에 있어서 물가풀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수초들이 생명의 텃밭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풀끝이 말려있는 이 부분은 바로 염난거미의 산실이다. 염난거미의 몸속에서 나온 끈끈이 액. 이 거미는 여기에 알을 낳고 다시 끈끈이 액을 바른 후 수초를 구부려 산실을 완성시킨다. 살짝 들여다본 산실 속에서 염난거미는 자신의 희생을 준비하고 있었다. 산란 후 염난거미는 산실 속으로 들어가 스스로 새끼들의 먹이가 된다. 산실을 봉쇄하는 것은 도망치고 싶은 자신의 본능을 차단하기 위해서이다. 어미가 죽고 새끼들이 다 자란 후에야 산실의 뚜껑은 열릴 수 있다. 염난거미는 이렇게 대를 이어 살아간다. 염난거미가 아주 떼를 이어서 군소한다는 것은 생태적으로 상당히 안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지역의 식물상, 식물 종류가 다양하고 또 다양하다 보니까는 그 식물에 맞는 1차 소비자인 곤충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2차, 3차 소비자인 이 염난거미가 이렇게 많아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생각 바꾸다가 생태계가 상당히 안정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연 습지의 안정된 생태계 모습은 앞으로 새강 생태공원이 나아가야 할 한 모델일지도 모른다.
생태계의 안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생태적 잠재력을 키우는 일이다. 생태적 잠재력. 그것은 땅이 건강하고 물가의 풀들이 무성하고 그 안에서 작은 곤충들이 왕성한 생명력을 보이는 것을 뜻한다. 생태계 가장 하위 단위가 건강할 때 그것을 토대로 생태공원도 도시도 사람도 대자연의 일부가 될 수 있다. 이제 순놈 홍조롱이는 새끼들에게 본격적인 비행 연습을 시도하고 있다. 과연 이 녀석들이 하늘 높이 날아줄 것인가? 먼저 아버지가 여유 있는 시범을 보인다. 먼저 첫째 아들이 비행에 도전했다. 목이 빠져라 올려다 봐야 하는 하늘, 과연 날 수 있을까? 아슬아슬 날아서 반대편 아파트 난간까지 가는데 성공. 부모님의 이표 아래 첫째 녀석은 무사히 성공했다. 일단 비행에 성공한 첫째는 의기양양한 모습이다. 둘째도 반대편 창턱에 날아와 앉는 것에 성공했다. 그리고 지금 이 종종 걸음도 둥지를 떠나 처음으로 뛰어보는 걸음마 연습이다. 이제 마지막 셋째의 비행 시도. 그러나 이내 아래층 난간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다. 한 번 떨어진 경험으로 막내는 큰 충격을 받았다. 자꾸 어디론가 숨으려고만 한다. 다시 둥지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부모는 지켜보기만 할 뿐 결코 직접 나서서 도와주지 않는다. 한 번 비행에 실패한 막내는 더 이상 날려고 하지 않는다. 겁먹은 얼굴로 세상을 굽어보며 딴청까지 피운다. 이러다간 영영 날지 못할 것 같다. 어미 황조롱이가 작전을 바꿔보기로 했다. 먹잇감을 이용해 회유책을 써보기로 한 것이다. 막내가 걸터앉은 난간 부근에 먹잇감을 놓고 거기까지 날아와 보라고 권한다. 먹잇감 유혹에 막내가 용기를 냈다. 살짝 걸어서 먹잇감이 있는 부근으로 접근한다. 다행히 운이 좋아 땅바닥까지 떨어지진 않았지만 이제 슬슬 힘이 빠진다. 날개가 처지고 발 아래 땅이 빙빙 도는 듯 느껴질 것이다. 이런 막내의 행동을 형들은 멀찍이서 내려다보고 있다. 힘 빠진 막내에게 순놈 홍조롱이가 먹잇감을 전해준다. 먹고 힘내라는 뜻보다는 상심한 마음을 달래주려는 뜻이 더 강할 것이다. 그러나 부모의 역할은 여기서 끝났다.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줄 수는 있지만 대신 날아줄 수는 없는 것이다. 어미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막내 녀석은 먹을 것을 들고 안절부절 그저 어쩔 줄 모른다. 결국 이 녀석은 뒤돌아서서 먹잇감을 먼저 챙긴다. 먹이를 먹고 힘을 낸 막내에게 형제들이 고갯짓으로 자기들만이 통하는 사인을 보낸다.
도심의 하늘을 나는 황조롱이 삼형제. 이들은 지금 푸른색 녹지 공간, 셋강 생태공원을 내려다보고 있을 것이다. 황조롱이가 여의도의 둥지를 튼 까닭. 그것은 그 주변에 살아있는 녹지 공간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 녹지 공간은 인간들의 노력으로 복원해낸 자연 공간이었다. 여의도 셋강 생태공원은 그동안 환경 파괴자 역할만 해온 인간이 환경 복원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다.